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 에센셜, 이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울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가득한데, 그 와중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접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의 18세 소년 임윤찬 군이 세계적인 국제 피아노 콩쿨,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차지한 그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도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벅차서 좀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반 클라이번 콩쿨이란 대회가 거의 세계 한 4대 안에 드는 아주 권위가 높은 국제 콩쿨이고요. 거기에서 우승하면 대부분 이제 거장의 위치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60년 그 콩쿨 역사상 이 18세 최연소, 가장 어린 나이에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게 여러분들 중에도 그 유튜브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PD님들 임윤찬 군 결승 유튜브 봤어요? 못 봤죠? 꼭 보세요. 꼭. 결승 마지막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마지막 결선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를 했는데, 열정적인 연주가 딱 끝나자마자 이 지휘자가, 이 나이 지긋하신 여성 지휘자였는데, 지휘자가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야. 얼마나 이 연주가 감동적이었으면 지휘자가 지휘가 끝나고서 눈물을 다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니까 이 18세 어린 피아니스트를 이렇게 꼭 안아주더라고요, 지휘자가.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경화 씨 있죠. 정경화 씨도 이걸 보고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숱한 콩쿠르를 지켜봤는데 지휘자가 연주가 끝나고서 이 눈물을 흘린 경우는 딱 2번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한 번이 이번이었던 거지. 근데 제가 봐도 진짜 연주가 대단하고, 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이 3번하고 그리고 리스트의 곡을 이제 연주를 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1시간 동안 연주를 하는데 온몸에 비 같은 땀을 그냥 쫙 흘리면서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야말로 신들린 듯이 연주하는 모습을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18세 소년이.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18세 소년이 이 정도면은 대부분, 이 정도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해외 유학파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근데 이 임윤찬 군은 순수 국내파였던 거예요. 순수. 아직까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 완전 토종, 국내에서만 배운, 이게 더 자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청년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실력을 쌓았는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어떤 인터뷰한 기사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기자들이 이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뭐 포부나 계획이 있느냐, 목표. 그랬더니 이 어린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건 없고 난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대답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그냥 그런 거죠. 뭔가 유명해지고 싶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 대가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목표도 당연히 세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본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뭐 순수한 예술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어린 친구가, 순수 국내파인 이 어린 친구가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본질.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뭐 저는 이렇게 뭐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또 강의를 하고 글도 쓰고 이러는 사람인데, 결국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될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쓰는 글, 이게 본질인 거죠. 이게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양질. 그 양질의 글을 쓰고 양질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가장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과연 그러고 있느냐,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느냐 하면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안 그런 적도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이런 본질보다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약간 좀 비본질적인 거에, 약간 세속적인 거에 좀 치우친 적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 에센셜, 이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인이다 하면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뭘까요? 그건 뭐 두말할 거 없이 내 지금 내 내 지금 본업을 잘하는 겁니다. 본업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인정받고 뭐 빨리 승진하고 좋은 인맥 따지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가장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 밀리지 않는 거. 그런데 오히려 좀 부차적인 거에 더 집중하는 분들도 있다금 있다는 거죠. 회사 내에서 뭐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든지 일 말고 다른 걸로 좀 승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예컨대 음식점을 하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에게 가장 본질적인 건 뭘까요? 두말할 거 없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는 이 장소를 손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즐겁게 왔다 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거. 이게 본질적인 거죠. 근데 이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봅니다. 오히려 이 맛있는 음식, 좋은 장소,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노력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까?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좀 많이 남기려고 이 회계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다 보면 이 본질적인 걸 놓쳐서 당장은 뭐 돈을 좀 더 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지금 각자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직장인일 수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주부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누가 뭐래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그 러시아의 유명한 발레리노가 있어요. 니진스키라고 하는. 니진스키가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죠. 내가 가장 나의 본질적인 거에 충실할 때,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때가 있다. 나의 그것은. 나의 본질에 충실할 때 무대 위에 춤추는 사람은 없어지고 춤만 남는다. 이런 멋진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본질을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